1. 베트남 신부 국제결혼. 아기 낳아주는 조건으로 결혼해 귀화 후 이혼하는 게 베트남 신부 추세입니다. 베트남 국제결혼 신부. 한국 시골부터 대도시까지 몸파는 한국 여자보다 훨씬 많은 베트남 신부. 결국 모두 돈 때문에 한국과 합법적인 비자로 몸파는 겁니다. 신부들 귀화 후 현지 베트남 남친과 한국서 결혼해 영주권 주고, 이런 추세가 제일 많아요. 영주권 장사하는 신부도 많습니다. 2. 저는 베트남과도 관련이 많은 일을 합니다. 글로 전하면 끝이 없고, 한마디로 요즘 추세는 시바지. 한국 나이 먹은 남자가 아기 낳아주는 조건으로 귀화까지 계약하고 들어오고 싶은 베트남 여자들 줄 서 있어요. 아기를 낳아야 귀화까지 순조롭고, 귀화를 해야 한국인과 같은 복지를 누리기에 얼마 전 없어진 수원역 사창가에 베트남 신부 몇 명 있었는데 역시 귀화자입니다. 베트남 경제가 발전했다 해도 지금도 월급 30만원 벌려면 매일 12시간 노동해 한마디로 개취급 받고 사는 곳이 베트남입니다. 돈 벌기 너무 힘들어 너도 나도 시바지로라도 출국하고 싶은 겁니다. 댓글 요약하여 답합니다. 1. 베트남 신부는 돈 때문에 결혼한다. 본질은 그렇습니다. 베트남 여성이 한국인과 결혼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미 국제결혼 역사가 오래되어 베트남 여성들은 한국 결혼 시 장점들을 상세히 알고 있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어떻게 악용할 수 있는지도 잘 압니다. 지방성의 시골 출신 아가씨들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한국 결혼을 많이 원합니다. 또한 한국 드라마를 자주 보며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어 합니다. 2. 아기 낳고 결배를 많이 한다. 아기를 출산해야 국적 취득이 쉽기 때문에 악한 여성들도 많은 수가 버티며 때를 기다립니다. 입국후 바로 가출하여 공장 가서 일하고 베트남 놈과 동거하는 애들은 가장 하수입니다. 물론 그런 애들도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얻지만요. 그냥 가출하면 곧 불법 체류자가 되고 한국에서 사는 건 전혀 문제 없지만 제약은 따릅니다. 3. 사창가에 베트남 여성들이 있다. 돈에 환장한 애들은 어느 나라나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남편을 2번 죽이는 짓도 하는 거죠. 아내가 친구들과 대하는 걸 어느 날 묻자 경비 북부 노래방에 베트남 신부들이 접대부로 일하는 곳들이 있답니다. 그런 애들 돈을 상당히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베트남 신부들은 자존심 때문이라도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누가 봐도 꽤 이쁘다고 할 아줌마들, 공장에서 힘들게 일할 망정 아무 일이나 하지 않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술집의 한국 어린 아가씨들을 충분히 능가하지만 그렇습니다. 4. 베트남에서 돈 벌기 힘들다. 호치민은 1지역으로 평균 노동자 월급이 38만원 정도 합니다. 까마우는 4지역으로 월급이 20만원이 안됩니다. 외제차 많고 부자들 많지만 그들만의 세상이고 서민은 가난합니다. 80% 이상이 가난한 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 결혼 전 호치민에서 재봉일을 냈고 까마우 새우 공장에서는 일하다가 쓰러져 기절했답니다. 같이 일하던 사촌 언니가 너 빨리 한국 결혼하는 게 낫다고 권유했다죠. 새벽 일찍 일어나 공장에서 운영하는 작은 차량으로 다른 아가씨들과 공장으로 이동. 일하고 밤에 그걸로 다 같이 퇴근하여 집에서 씻고 자야 다음날 다시 일 나갈 수 있었습니다. 쉬는 날은 임금을 안 주었고 잔업도 하여 한 달에 15만원 정도 벌었답니다. 2011년 상황이죠. 5. 어떻게든 한국 결혼하려 든다. 지방의 시골 아가씨들은 일단 부모님, 친척들이 적극 권유하고 주변의 사촌이나 이웃, 친척들 중에 한국 결혼한 여성들이 있으며 내용을 잘 압니다. 제 주변 베트남 신부들이 공장에서 잔업까지 다하여 받는 월급이 400만원 넘는 경우가 흔합니다. 생활 수준의 차이도 너무 엄청나서 베트남에 자주 들락거리는
아내 친구들도 베트남보다는 한국 생활을 더 좋아해요. 호치민, 다낭, 하노이, 건터, 하이퐁이 베트남 5대 도시인데 서민이 살면 여기서도 한국과는 크게 차이 납니다. 그런데 지방도시 시골의 생활은 참담한 수준일 때가 많았습니다. 예전 아메리칸 드림과 비교할 수 있겠군요. 서민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방을 친구들과 같이 얻거나 싼 식당을 이용하고 최대한 지출을 줄이는 겁니다. 도시에서 일하는 시골 아가씨들은 집에 매달 송금을 해야 하기에 더 여유도 없고 저축을 할 수 없습니다. 6. 이혼 후에 영주권 장사를 한다. 이혼 후 현지 남자친구 또는 한국에서 사귄 베트남 남자와 동거 및 재혼하는 사례는 공시가도 같습니다. 결혼하면 남자권은 영주권을 얻기에 베트남 남자들에게 인기도 많고요. 그러나 예전부터 악용된 사례가 많았기에 한 번만 된답니다. 바로 이 수법 때문에 한국 여성이 가장 많이 결혼하는 외국 남자가 베트남 남자라는 통계가 나왔던 것이죠. 한국 남자와 재혼하거나 동거하는 사례들도 주변에 있으며 덜 나빠 보입니다. 아이디 통역관님의 댓글을 보고 실제로 그러함으로 반박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다만 선한 여자와 사악한 년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걸 설명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껏 겪어본 모든 인간의 데이터를 계속 돌려봄으로써 저는 분노를 가라앉히고 막판의 극적 성공을 구상 중인데요. 잘 선별하여 선한 베트남 여자를 고르시면 됩니다. 사람의 인성은 타고나는 것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염두에 두고 원래 착한 여자를 고르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예쁜 여자들이 대체로 착하고 배신하지 않습니다. 제가 첫 번째 베트남 결혼에서 사기당하여 정신이 2개월 정도 나갔었습니다. 실수도 엄청 했고 사람 얼굴을 못 알아봤었죠. 그 더러운 베트남 년과 한국 업자 사기꾼 두 놈 없애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천성이 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악한 것들은 원래 종자가 그런 것이고 선한 자들은 역시 원래 타고난 겁니다. 그냥 신중히 조사하여 선한 베트남 여자와 결혼하시면 알아서 모든 게 잘 풀립니다. 제가 두 번째는 베트남 아줌마에게 소개받았는데 꽤 미인이었고 보자마자 이 여자는 어떤 나쁜 짓을 못할 거란 걸 알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알아보기에 가장 빠른 방법은 돈 관련입니다. 베트남 결혼이 돈에 의한 게 크지만 결코 그게 다는 아닙니다. 돈만 알고 어떻게든 빨아먹으려는 아귀들은 한국에서 더 많이 봤습니다. 또한 대충 20년 이상 차이가 일반적이었는데 그런 어린 아가씨들을 신부로 데려오며 나는 조금도 베풀지 않겠다는 남자가 더 뻔뻔한 겁니다. 여자가 착해도 남자가 양아치 정도로 뻔뻔했던 커플은 현재 다 깨졌습니다.